첫 번째 큐브 속사건 큐브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떻게를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로 잡아왔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 이 내용 다뤄볼 텐데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온 고유정에 대해서 검찰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날이잖아요. 일단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유족 측,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사형을 이제 구형을 해주고 선고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마 검찰 측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좀 무거운 형을 구형을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현재 지금 좀 변수가 있는 부분이 네. 다른 또 의붓아들에 대한 사건이 있고 이 부분 병합을 검찰에서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 병합이 된다고 하면 오늘이 이제 최종 심의 아닐, 그러니까 최종 공판기일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변수가 조금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짚어봤고 우발적인 사례를 그동안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그동안 이제 좀 반성이 없는 태도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도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흐름은 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만 초기에 고유정 측은 정당방위다. 왜냐하면 전 남편과 그 아들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펜션에 모인 것인데 이 저녁 무렵에 갑자기 전 남편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했고 그러한 것 때문에 자신은 이제 저항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자, 살인은 인정이지만 지금 검찰은 계획 범행을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검찰은 오늘 당연히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검찰은 일단은 계획 범죄고 강한 유죄의 이제 심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유정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것은 정당방위이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발적 살인은 인정하지만 절대로 검찰이 이야기하듯이 계획 범행이 아니다. 사실 검찰이 제시한 모든 정황 증거에 하나하나 지금 반박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검사 쪽과 유죄 입증을 해야 되는 쪽과 이제 변호인단 쪽은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는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 또 대중들은 이것은 어쨌든 또 좋아요.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는 건 이제 법리적 다툼이 있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시신의 훼손이라든가 현재 보면은 시신이 사체 없는 살인 사건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정황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차라리 이게 정말 우발적인 범행이고 정당방위라면 살인이 저질러진 그 순간에 경찰에 신고하는 게 온당했던 것 아닌가. 여러 가지로 미심쩍은 미스테리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고유정 측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전 이렇게 예단을 해봅니다. 검찰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딱히 어떤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이런 게 나누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뭐 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이다. 이거를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양형 기준이 있고 살인범죄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보통 참작 동기 살인 사건, 보통 동기, 그리고 비난 동기, 중대범죄 결합, 그리고 극단적 인명 경시 이렇게 5가지로 나뉘는데 가장 중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극단적 인명 경시형이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특징을 인명 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살인 사건의 경우에 이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 예시로는 2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극단적 인명경시 사건에 적용하는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검찰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과연 이 유형을 극단적 인명경시로 갈지 아니면은 비난 동기 살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보복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포괄되는 것으로 예시가 돼 있기 때문에 비난 동기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이 비난 동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가중 사유가 많다고 하면 무기 이상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형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 법원의 재량이 좀 인정이 될지 이 부분이 더 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형을 검찰이 구형했던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저희가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최영일 평론가께서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는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최근에 보시면 아마 기억이 또렷하실 겁니다. 강서구의 PC방, 그야말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 젊은이를 참혹하게 살해한 김성수 사건이 있었고요. 이때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판결과는 이제 논외로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던 거고요. 최근에 또 이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유기했던 장대호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모텔에서 사실은 일면식도 없던 이
고객이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무슨 아마 인터뷰 기억나실 텐데 김부식과 정중부 이야기까지 거론하면서 예. 자신은 정당하다, 죽을 만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죠. 예. 일종의 팬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나쁜 영향들을 많이 미치고 있는 사례인데 장대호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난 4차 공판에서 고유정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우발적인 범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최후 진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존의 입장들을 고수한다면 당연히 고유정 입장에서도 이것이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수 변호사께서는? 우선은 지금 고유정 측 변호인 측에서는 계속 일관되게 이 우발적 범행이었고 성폭행을 피하려고 한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신빙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뒤집진 않을 이제 것이다. 사실관계를 달리 말하는 것이 오히려 모양새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이게 예. 반성을 하는 형태로 보일 수도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계속 이제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지금 이것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검찰 측에서는 계획적 범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는 했지만 예. 이게 직접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입증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껏 나타난 증거들을 보면 바로 그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예. 지금 6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제 계획적인 범행이다. 이렇게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를 제시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판단을 하시는 걸까요? 예, 지금이 이제 7차 공판이고 6차 예. 공판 때 네네. 지금 검찰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법원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줘야 된다라고 이제 좀 알린 것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카레라이스가 굉장히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카레라이스에 이제 조금 수면제를 탄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의붓아들에 대해서도 카레라이스가 이제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날 피해자는 카레라이스를 먹지 않았다라고 고유정 측에서는 주장을 했었는데 예. 이 당시 친아들이 나와서 그때 아버지도 카레라이스를 먹었다라고 진술을 한 부분이 밝혀졌고 예. 또 이제 혈흔에 대해서 국과수에서 이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 굉장히 도주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 이것이 우발적인 성폭행과 관련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좀 사실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많이 제시는 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 계획적 범행이 증명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는 법원에서도 조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고유정 측에서는 계속 그리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이 판결 선고에 있어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계획적 범행이냐가 인정되느냐 그 부분부터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증거가 계획적 범행에 관한 거는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해주신 대로 카레라이스 그 수면제 증거인멸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찰이 내밀었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재판부가 납득하고 또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앞서서 고유정 측 변호인이요 공판기일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재판 일정 변경을 신청한 사유하고 법원이 불허한 이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거든요. 최영일 평론가님. 맞습니다. 자세히 나오진 않았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히려 좀 이제 시간을 끌면서 뭔가를 좀 보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아까 이제 이 김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예. 6차 공판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정황 증거가 그동안 고유정 측이 이 주장해오던 것과 좀 배치되는 상황이 나왔어요. 예. 고유정 측에서는 자, 전 남편은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다. 카레라이스는 차려주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6차 공판에서 그 어린 아들의 진술이 나왔는데 예. 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네. 이게 삼촌하고 나하고 카레라이스를 둘이 먹었고 엄마는 저녁을 먹지 않았어요. 이 진술이 나왔으니까 고유정 이야기하고 이제 배치가 돼버린 거죠. 네. 카레라이스는 강하게 이제 졸피뎀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모텔 주인과 범행이 벌어진 당일 밤 통화 내역을 검찰이 공개를 했는데 예. 문제는 지금 8시 40분대에서 한 9시 50분 사이에 범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예. 10시 전후에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가 엄마 전화 왔어 하니까 모텔 주인이었어요. 모텔 주인은 주의사항 여기가 이제 사람이 무인 펜션이기 때문에 예. 무인 펜션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제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네. 고유정은 상당히 차분하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녹취 안에 들어가 있었던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자, 엄마 물감놀이 하고 왔어. 자, 엄마 이제부터 청소할 거니까 먼저 자. 이게 굉장히 좀 중대한 정황을 담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성폭행을 시도하는 전 남편에게 마침 수박을 썰고 있다가 뭐 과일을 깎고 있다가로 나중에 이제 또 말을 바꿨습니다만 예. 한 차례 찔렀는데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법의학자들이 또 국가수원에서 밝혀낸 예. 게 뭐냐면 15차례 공격을 했다. 그것도 이 주방, 부엌에서부터 현관까지 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당방위가 어떻게 15차례를 도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흉기를 휘두를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이런 등등을 보면 여러 가지로 고유정 씨 측의 주장이 맞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 정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6차 공판까지 검찰이 좀 공세적으로 나왔다면 네. 여기에 대한 방어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 고유정 측이 아니겠는가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김성수 변호사께서 이제 이 병합 심리로 예. 갈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 의붓 아들 살인 사건이 변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병합이 되는 것이 앞으로의 변수인 것인가? 이 부분도 좀 해설을 해주시죠. 우선은 병합이 되게 된다면 이 피해자가 2명이 되고 수법이 동일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황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조금 더 혐의 입증에 용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합이 되는 것이 오히려 혐의 입증 관련해서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검찰에서는 했기 때문에 병합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예. 다만 법원에서는 이미 지금 1차 피해자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조사가 끝난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결심 공판을 잡은 상태에서 병합을 하는 것이 옳으냐 예.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병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의붓아들 사건은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더 지금 정황 증거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입증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병합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아마 지금 연기 신청을 했던 부분도 예. 아마 고유정 측 변호사 쪽에서도 이게 병합이 받아들일 경우에는 이 결심 공판에서 준비할 부분이 방향이 아예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결심 공판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에 우리 피고인이 어떤 뭐 최후 진술을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변호인이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에다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인데 예. 이걸 정리를 다 해갔는데 병합할 거니까는 추가 심리 준비하세요라고 하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원의 결정을 조금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연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이것을 불허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가 오늘 이제 결정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재판부는 글쎄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일단은 저는 뭐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결심을 하면 선고가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적어도 전 남편 이제 살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예. 그럼 또 한 번 재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합이 되지 않으면 예, 예. 의붓아들 이제 살인 사건 의혹인데 예, 예. 아직까지는 네. 여기에 대한 또 이제 재판이 또 열려야 되는데 지금 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여요. 네. 다만 양형에 있어서 이 정황 증거를 가지고 사형을 아무리 검찰이 구형했더라도 예. 이게 또 이제 이 유기징역을 이제 선고하게 될 것인지 예. 혹은 무기징역을 뭐 선고하게 될 것인지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살인은 본인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중형을 다루는 살해 의혹에 대한 재판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병합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또 그러기에는 지금 6차 공판, 7차 공판 이 재판이 너무 길게 와서 예. 끝이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가능성은 반반이고 전적으로 이것은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을 해서 재판부가 만약에 병합하게 되면은요, 뭐 혹시 1심이나 이런 건 언제 열리게 된다고 우리가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병합이 된다고 하면 예. 그 재판부에서 기일 자체는 빨리 잡을 겁니다.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잡을 것인데 예. 그 추가적인 심리 부분 때문에라도 예, 예. 몇 달 정도는 더 이제 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일단 1차 피해자 전 남편의 네. 유가족 측에서는 이것이 지금 결과가 다 나온 상태에서 예. 이 병합 때문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아니냐 예. 이런 의견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법원에서 그런 부분도 고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